네, 여러분의 경제 시야를 세계로 확 넓혀드리는 시간입니다. 월드 이코노미 시간이고요. 오늘도 ISET 경제연구소의 차영주 소장님,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의 이정환 교수님과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처음에 이 프로그램을 기획했을 때만 해도 세계 여기저기 다니면서 참 재밌게 몰랐던 것도 알고 그런 재미가 있었는데 요즘에는 갈 곳이 거의 정해져 버린 분위기예요. 트럼프 2기가 출범하고 저희가 하루도 빼놓지 않고 미국부터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는데 간밤에 들어온 소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예상대로 연준의 선택은 기준금리 동결이었는데 여기까지는 당연히 그럴 거라고 생각을 했고요. 문제는 이제 파월의 발언 그리고 경제 전망이었거든요. 두 분 모두에게 말씀드려볼게요. 특히 어떤 부분에 주목하셨고 어떤 변화 보셨는지. 예, 일단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예상대로 금리를 동결하는 모습들을 좀 보여줬죠. 트럼프 대통령이 완전히 대놓고 금리 인하 압박을 좀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지금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들은 지금 이제 관세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이제 아직까지는 불확실성으로 좀 보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주목할 것은 두 가지. 저는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본 건 이제 두 가지인데요. 올해 이제 연말에 금리 인하 평균치가 3.9%예요. 그러면 25bp씩 한 두 차례 정도 금리 인하를 한다라고 보면 이제 하반기로 갈수록 금리 인하 압박이 더 거세질 수 있다라는 측면이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이제 경제 불확실성에 대한 부분들이 여전히 지금 상수로서 자리매김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더 되게 된다라면 금리에 대한 그러니까 이제 인플레이션이 올라감에도 불구하고 금리를 인하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기조를 잡고 있다. 어찌 보면 한편으로는 트럼프의 이런 관세 정책에 대한 부담을 이렇게 크게 안 가져갈 수도 있는 것들이 아니겠나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눈에 띄었던 거는 트럼프가 2%포인트 기준금리를 낮춰라라고 주장했던 거. 2%포인트면 얼마야? 200bp네요. 그러면은 일반적인 금리 인하를 8차례 할 걸 한 번에 해라. 역시 트럼프답습니다. 교수님은 어느 부분에 주목하셨습니까? 이제 파월 의장의 발언이 이제 굉장히 주류경제학의 발언, 어떤 생각이 잘 담겨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파월 의장 하는 얘기가 사실은 결국은 이제 관세 올리면은 누군가는 내야 되고 누군가 낼 사람들이 소비자가 아마 될 것이고 이런 관세 효과라는 것이 단기간에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장기간의 물가를 좀 지켜봐야 된다라는 큰 틀에서 이야기한 거. 이게 전형적인 주류경제학자들의 지극히 상식적인 이야기죠. 지극히 상식적인 이야기고 이게 지금 낮게 나타난다고 해서 그것도 아니고 관세 효과라는 것이 시차를 걸리고 나타난다라는 의미로 이제 해석이 되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좀 불확실성이 좀 줄었다는 이야기는 하고 있고 미국의 경제가 견조하다 이런 이야기는 하고 있었는데 이제 주류경제학적 입장에서 이게 언젠가는 물가가 오르는 게 정상이 아니야라는 상식적인 수준의 답을 하고 이제 트럼프 행정부가 추구하는 어떠한 아까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조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금리를 2%포인트 낮추는 거는 좀 어이가 없는 발언이다. 약간 이걸 반박하는 그런 입장이라고 아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새벽에 일어나서 2%포인트 보고 침대에서 빵 터져가지고 혼자서 항상 듣던 얘기 아닌가요? 그래도 얼마 전까지 1%포인트였거든요. 갑자기 2배가 됐어요. 아무튼 간에 이번에 상황을 보면은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줄었다. 그런데 이 불확실성이 줄었다는 거는 아무래도 관세 정책 쪽의 불확실성이 줄었다는 이야기인 것 같고요. 지금 중동 쪽에서 상황이 굉장히 급박해지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도 FOMC 위원들 어떤 결정에 영향을 미쳤을 걸로 보십니까? 저는 시기적으로 아직까지는 그게 미칠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니었지 않았을까. 심리적으로 미칠 수 있는 부분들이지만 연준 위원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베이지북이라든지 몇 가지 이제 확인된 지표를 통해서 결정을 내리는 것이지. 아직 실물 경제에 가지 그렇죠. 않았으니까. 이게 실물 경제에 어떻게 전이될지도 모르는 거고. 일단 전쟁이 일어난다라는 것은 우리가 볼 때는 굉장히 큰 거지만 미국 입장에서 연준 위원들이 볼 때는 아직까지 자신들의 의사결정을 많이 혹시 바꾸거나 변경할 수 있는 그러한 요소들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어쩜 데이터에 아직 반영될 수도 없는 상황이니까. 자, 그런데 하나 또 짚어봐야 될 게 트럼프가 이란을 직접 공격을 할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간밤에 나온 이야기를 보면은 이란을 공격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런 것보다 했는데 아무튼간에 직접 공격할 가능성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연준
입장에서는 예. 유가가 중요한데 유가가 별로 안 움직이고 있죠. 유가가 이제 80달러 아래쪽에서 계속 형성이 되고 네네네. 있기 때문에 이제 큰 문제는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이제 그 결정들의 근본에는 뭐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는데 이게 장기전으로 확전될 것 같지는 않다라는 예, 근본적인 예, 예. 이유. 그 다음에 워낙 이란에서 규제를 많이 해놔서 뭐 지금 150만 배럴. 그러니까 이란이 수출에서 그러니까 전 세계 기름 공급에 차지한 비중이 그렇게 크지 않다라는 예, 예, 의견들도 예. 한 있고요. 3% 정도 됩니다. 예, 그런 의견들도 예, 있기 예, 때문에 뭐 이게 하지 않고 그리고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트럼프 대통령 특히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스라엘이 이란을 알아서 공격해주면 좋겠다라는 게 기본 견지입니다. 자기 손은 안 대고 네, 지금도 네, 네, 네. 너무 이게 너무 잘하고 있다는 게 좀 이상한 이야기이긴 한데 네. 너무 효과적으로 지금 공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는 개입을 안 하고 이스라엘의 이란의 어떤 강경파들을 다 제거해 준다라고 하면은 그게 가장 베스트 시나리오이기 때문에 굳이 하려고 하지는 않을 네네네. 거다라는 게 기본적인 전제인 것 같아요. 이게 전쟁에 개입하면은 비용이 많이 들고 비용이 많이 들거나 재정 적자라는 이런 다양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미국의 경우는 뭐 손 안 대고 코 푼다는 게 많이 좀 이상하게 이게 전쟁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하면 좀 안 좋은 얘기긴 한데 이스라엘이 알아서 잘해주고 있고 그리고 지금 나온 얘기들이 이제 이스라엘하고 그러니까 이란이 이스라엘 공격하려 그러면 미사일을 써야 되는데 예. 미사일 재고도 이제 별로 많이 그렇다고 하대요. 예. 재고도 별로 안 남았다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이게 확전될 가능성은 별로 없고 그렇다는 이야기는 이제 국지전 쪽으로 뭐 드론이나 이런 걸 이용해서 할 것 같은데 굳이 개입할 상황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개입할 상황이 아닌 것 같다라는 의견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게 미국 입장에서도 긍정적이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 입장에서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이스라엘의 이란의 강경파들을 알아서 해결하는 게 가장 좋은 시나리오이기 때문에 그쪽에 상황을 남겨둔 것 같고 그걸 가지고 이제 충분히 이란과 협상이 가능한 게 아니냐 이런 입장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냐 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마가 지지층 이쪽에서는 전쟁에 개입하는 거에 대해서 강하게 반대를 한다. 이런 보도도 전해지던데 상황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란 쪽에는 정말 미사일이 없는 것 같아요. 가산 미사일 같은 것도 없나? 그 굉장히 저급한 기술을 만든 그런 것도. 근데 이제 그게 그 이스라엘까지 가야 되는데 거기는 못 가겠구나. 다른 나라에 떨어진 문제이기 때문에 딱 정해진 미사일 써야 된다라고는 들리는 것 같습니다. 하긴 그 팔레스타인에서만 쓸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 사이에 이제 시리아하고 이라크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뭐 한 발로 떨어진 문제고 지금 알려진 뭐 제가 좀 어디서 본 기사를 보면 대략 뭐 미사일 갈 수 있는 것은 대략 한 2,000여 발 정도 되는데 그래도 꽤 많죠. 근데 실질적으로 초음속이라든지 쓸 수 있는 것은 한 150여 발 정도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섞어서 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실질적으로 쏴야 될 거 한 발하고 나머지 한 대여섯 발을 같이 섞어 쏴버리면 한 발만 타격하면 되니까. 아니요. 저쪽에서는 다 요격을 해야죠. 어떤 게 어떤 건지 뭔지 모르니까. 이쪽 쏘는 사람에서는 한 발만 터져도 효과는 보는 거니까. 효과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요격으로 이제 얘기를 할 거고 이란 경제가 지금 이렇게 고 비용이 들어가는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니까. 그리고 지금 현재 이란이 그 최근에 뭐 잠깐 여담입니다만 이렇게 강경책으로 최고 지도자가 나섰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쓸 수 있는 카드가 없다라는 것이 이란을 하여금 좀 곤혹스럽게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아니 개인적으로는 뭐 최고 지도자야 약간 자업자득 측면도 있으니까 그렇다고 쳐도 페제시키안 대통령이 참 안쓰럽다라는 생각도 살짝 들었는데 아무튼 전 이 말 처음 들었는데 펜타곤 피자 리포트 이건 뭡니까 이게? 먹는 질문은 저한테 항상 오는데 제가 이제 저는 이제 미국에서 이제 배달을 시켜 먹지는 않아봤습니다만 그래도 미국에서 배달되는 거의 유일무이한 게 이제 피자이니까 이제 야근이 많아진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펜타곤에서 피자 배달이 좀 많이 늘어나게 된다라면 급박한 어떤 전쟁이라든지 이슈들이 발생한 거 아니겠나 이제 미루어 짐작하는 거죠. 그런 부분들인데 실질적으로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벌어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트럼프가 이제 테헤란을 떠나라라고 SNS에 올렸을 게 1시간 전에 펜타곤의 인근에 있는 피자집에 손님들이 들었다라든지 아니면 이스라엘 공격 보도 1시간 전에 엄청난 주문이 몰렸다라든지 이런 것들이 확인이 되니까 우리도 야근하려면 뭐 보통 밥부터 챙겨놔야죠. 저기 중국집에 뭐 시켜라 이제 뭐 이렇게 야구하는 건데 옛날에 이제 중국집밖에 없었죠. 저도 이제 야근 많이 할 때는. 근데 미국은 이제 피자집이 이렇게 되니까 이런 것도 하나의 바로미터가 아니겠나.
요즘은 더군다나 그런 것들을 더 나가서 이제 인공위성을 민간인들도 볼 수 있으니까 어제만 하더라도 이스라엘과 이란 상공에 비행기가 단 한 대도 안 떠 있다라든지 아니면 뭐 중국 화물기가 한 대 이란으로 갔다라든지 이런 것들이 실시간 보도되다 보니까 이러한 어떤 얘기들이 좀 어떻게 보면 밈처럼 돌아다니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런 걸 보면은 딱 보는 순간 오늘도 야근이구나 약간 이런 느낌.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지금 불안정한 정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일촉즉발의 상황도 계속되고 있는데 어쨌건 이런 상황들 그리고 트럼프의 관세 정책들 이런 것들을 모두 고려했을 때 지금 나오는 미국의 경제 지표들 특히 하드 지표들 그러니까 지표상으로 나온 지표들은 굉장히 좀 선방을 하고 있다 이런 평가가 나온 것 같아요. 이 배경은 어떻게 보십니까? 아무래도 이제 재고가 쌓인 것들이 분명히 있는 것 같다라는 기본적인 의견이 있는 것 같고요. 이제 트럼프 행정부가 트럼프 대통령이 들어오기 전에 몇 달의 기간이 있었고 이제 기업 입장에서는 관세 리스크 같은 것들이 현실화된 수도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4월까지는 좀 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좀 수입을 많이 해놓은 것이 아니냐. 그리고 이제 저번에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우리나라 반도체 실적에 뭐가 좀 반영된 것 같다라는 의견이 있을 정도로 수출이 좀 늘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수출이 늘었다라는 이야기도 있는 것 같고요. 실제로 5월엔 수출 실적이 별로 안 좋았죠. 안 좋죠. 그러니까 이제 이미 좀 재고를 많이 쌓아놨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업도 스무딩 오퍼레이션을 해서 이런 리스크를 좀 축소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7월 9일 날 협상이 끝날 거라고 예측하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어가지고 관세가 아무래도 유예가 조금 더 되지 않을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뭐 중국 관세는 일단 어느 정도 정리가 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 단기간에는 큰 문제는 안 일어날 것 같다. 중국의 55% 관세 수준이면은 비싸긴 한데 그러니까 리즈너블한 수준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 나머지 나라들은 계속 협상 중이기도 하고 7월 9일 날 끝날 거라고 기대하는 사람들은 점차 없어지고 베센트 재무부 장관 역시 이제 열심히 하면은 늘려주겠다라는 좀 이상한 얘기지만 그 협상에 충실하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조금 관세 유예 같은 거 좀 더 나타나지 않을까라고는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자동차 관세라든지 철강 관세는 이미 현실화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영향을 받겠지만 나머지 분야는 조금 더 아마 좀 지켜봐야 되는 이런 상황인 것 같다. 물가에 반영되는 데까지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관세 효과가 반영되는 데까지는 조금 지켜봐야 되는 이런 상황인 것 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말씀하신 것처럼 베센트 장관이 열심히 성실하게 하면 잘해줄게 이렇게 얘기하고 몇 시간 있다 트럼프가 아니다 우린 갈 거다 이렇게 얘기해서 행정부 내에서도 뭔가 메시지가 통일돼서 나오지 않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앞서서 제가 이란 이야기를 했는데 트럼프의 이란 관련 메시지는 자기가 앞에 한 말은 너무 늦었다. 그리고 바로 뒤에 한 말이 하지만 늦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뭐가 뭔지 잘 모르게 이렇게 혼란스러운 메시지가 많이 나오는데 자 지금 봤을 때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미리 쌓아놨던 재고가 있고 이런 것들이 여전히 미국 경제를 받치고 있다. 그런데 지금부터 이제 재고도 슬슬 소진될 것이고요. 유가도 불안하고요. 미국이 군사 개입도 할 가능성도 아직은 제로는 아니고 그러면 앞으로 미국 경제 어떻게 갈 수 있다고 보십니까? 일단 지금 이제 중동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뭐 아니면 도죠. 그러니까 이제 뭐 아니면 도라는 것이 개입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양상이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특히 이제 이제 중동 문제의 두 가지 변수죠. 이제 미국이 개입하느냐 여부, 그다음에 이란이 과연 호르무즈 해협을 직접적으로 막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기뢰라든지 아니면 지금 이제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통과하려면 자신들의 통보하라라든지 그래서 실질적으로 유가가 한번 뛰느냐 여부 이런 부분들인데 그런 부분들이 이거는 이제 가정이니까 뭐라고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유예를 줬던 관세 협정 교수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7월 초순이면 벌써 불과 보름 남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제 90일 유예가 오는데 일부 지금 아직까지 타결된 국가는 없어요. 영국이랑은 하지 않았나요? 영국이랑 타결했는데 그거는 이제 큰 의미를 두기에는 아직은 좀 어렵다라고 볼 수 있고 어차피 영국은 그냥 같이 그런 거니까 한편으로는 이거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G7 갔다가 다시 돌아온 게 거기서 많은 사람들하고 그런 얘기 하느니 이스라엘 핑계대고 돌아온 게 아니겠나라고도 볼 수도 있지 않는가라고 얘기는 어쨌든 할 수 있긴 하겠습니다만 이제부터 어떤 진짜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지 않는다라면 저는 오히려 미국이 이렇게
몰릴 수밖에 예. 없다라고 봐요. 이제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미국도 재고가 소진될 수밖에 없고 예. 특히 이제 관세 인상에 대한 압박이 이제 실질적인 소비자들에게 전가되게 된다라면 그러면 이제 뭐 야당이라든지 뭐 민주당이라든지 아니면 언론들이 현재로선 가만히 있지 않겠고 또 시위도 또 일어나는 부분들이 엄청 커지고 있어요. 풀어줄 수 있는 네. 부분들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때문에 또 이걸 반대로 생각한다라면 저조차 이렇게 생각한다라면 고도의 협상가라면 오히려 역으로 미국을 또 밀어붙일 가능성도 있겠죠. 그래서 어찌됐든 이제부터 정말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 행정부의 관세 관련된 외교력이 어떻게 종지부를 향해서 가느냐에 대한 실험대가 예. 6월 말서부터 7월 초에 벌어지지 않을까. 여기서 만약에 단추를 잘못 깨게 된다라면 올 연말까지 미국은 관세에 의해서 스스로 끌려다니는 형국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야, 자승자박이 되는 거네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월요일 방송에서도 전해드렸는데 지금 사실은 그날 방송하기 전에 제가 텍사스 쪽에서 공부하신 교수님이랑 좀 얘기를 하다 들어왔거든요. 근데 말씀하시는 게 텍사스에서도 지금 반 트럼프 시위가 벌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굉장히 여론에 안 좋은 거는 분명한 것 같아요. 보수의 성지 텍사스에서도. 그런데 중간 선거가 언제죠? 내년 말인가요? 내년 말입니다. 아, 11월 보통 네. 미국은 선거가 하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 선거 결과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고 이 선거의 전후에서 어떤 움직임이 있을까 여기도 봐야겠습니다. 자, 우리 이야기를 해볼까요? 우리는 이번에 G7 정상회의에서 그래도 트럼프와 만나서 어떤 돌파구가 생기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은 있었는데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스라엘 핑계 대고 가버리셨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거 뭐 우리로서는 좀 아쉬운 결과 아닙니까? 근데 이제 뭐 예. 반반이라서 트럼프가 협박을 할 수도 있는 네네네. 거고 이게 뭐 그냥 무난히 끝났다는 거에 대해서 안도를 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지금 뭐 사실은 일본 협상이 굉장히 중요한데 일본하고 미국 협상이 지금 계속 지지부진하거든요. 매번 안 되고 있죠, 계속. 안 되고 네. 있다는 게 전문가들 각 고위 관료들이 매번 만나는데 매번 가도 이 결과를 신통찮게 내놓지 않는 게 일본의 어떤 전략적 우위가 아니냐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왜냐하면 다 가서 얘기를 했는데 우리는 정부의 허락을 맡아야 된다 약간 이런 식으로 흘러가고 있다라는 얘기들이 흘러나오고 있어. 다 가서 왜냐하면 이게 무역 협상이라는 게 지금 농산물도 걸려 있고 하니까 미국도 부서가 다 붙여가 가야 되고 일본도 다 붙여가 가야 되는데 매번 아주 성실하게 가는데 결과는 안 내고 있다라는 약간의 뭐랄까 아이러니한 상황들을 만들면서 계속 지연을 시키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고도 평가를 많이 합니다. 그런 이야기는 우리도 유사하게 일본보다 앞서서 갈 필요는 전혀 없는 것 같고 그다음에 이렇게 다 결국은 여러 부처가 가서 협의를 해야 되는 이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계속 또 이해관계가 복잡하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일본하고 동조를 맞춰가는 게 아마 제일 합리적이지 않을까라고 뭐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영국은 좀 다른 영국은 미국이 무역 흑자 제가 알기로는 그렇죠. 무역 흑자를 내는 게 전혀 다른 상황이고 일본이 그렇게 굉장히 지연전 매번 어마어마하게 성실하게 임하지만 결과는 없는 이런 특이한 전략들을 쓰고 있기 때문에 한국 역시 좀 뭐 그런 식으로 따라가면서 해야 된다. 지금 뭐 섣불리 뭘 얘기했다가 일본보다 더 좋은 더 나쁜 조건으로 했다 이러면 정치적으로도 이제 리스크가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함부로 할 상황은 아닌 것 같고 이렇게 보조를 맞춰가면서 하는 게 맞는 것 같다라고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안 만나서 좋은 걸 수도 있겠네요. 트럼프는 또 별명대로 타코 치킨이니까 이렇게 가다 보면 더 뒤로 알아서 물러설 수도 있고 이것도 상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얘기 나온 김에 US 스틸 이거 한번 이야기를 해보죠. 일본 제철이 드디어 US 스틸 인수에 성공을 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미국 측에다가 준 선물도 꽤 많은 것 같아요. 당장 황금주를 줬다는 건데 이게 뭡니까? 황금주를 미국 정부에 이제 부여를 하겠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한 주라도 보유를 하게 되면 어마어마한 그러니까 이제 그 역할을 할 수 있는데요. 일단은 우리가 이제 그 간부에 대한 어떤 그 이사회 이제 그에 대해서 주총 결의 사항을 이제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뭐 누구를 해임해라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고요. 또 인사병을 추가적으로 하는 것들을 좀 막을 수 있고 다양한 사업에 대해서 거부권 행사가 가능합니다. 뭐 본사를 이전한다라든지 아니면 뭐 여러 가지 투자를 뭐 연기한다라든지 감축한다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주총 결의 사항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된다라는 측면에 있어서는 보통 우리가 이제 집중 투표제라든지 아니면 뭐 보통 한 주당 의결권을 갖고 정당하게 뭐 누구를 선임하고 해임하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을 거부를 일단 미국 정부에게 넘겨줬다라는 게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걸 뭐 무조건 그렇다고 해서 미국 정부가 자신들의 뜻대로 하지는 않겠죠. 하지만 자신의 뜻과 반하는 행동을 하게 될 경우에는 그런 인사를 선임한다라든지 아니면 자신들의 정책에
반한 행동을 하게 된다라면 그것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줬기 때문에 눈치를 좀 보겠다라고 좀 봐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저는 이게 처음 들었을 때 황금 낙하산이랑 비슷한 건 줄 알았는데 좀 다르네요. 아무튼 간에 그런데 이렇게까지 하면서 일본 제철이 USST를 인수한 배경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겁니까? 아무래도 이제 일본 제철 사업은 역시 이제 중국에 좀 밀리고 있다라는 그런 측면들이 하나 있고요. 근데 중국 차들이 못 진출하는 시장이 미국 시장이고요. 그러니까 중국 차라든지 중국 철강이 가기가 어려운 시장들이 이제 미국 시장이고 미국의 이제 고부가 가치 철강 같은 것들을 일본 제철이 인수를 하면서 조금 적극적으로 공략하겠다. 자동차라든지 이런 다양한 데 쓰이는 그러니까 일본도 역시 공장을 그러니까 공장을 미국에서 운영해야 될 이런 상황들이 계속 그 전개가 되고 있고 그렇다는 얘기는 미국의 철강 기지도 만들고 이런 철강에서 고부가 가치 철강도 생산하고 전기차 만드는 데 쓰고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지 않을까라고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보호무역 장벽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점차 이런 게 높아지게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중국과의 경쟁을 피할 수 있는 데는 아무래도 미국 시장이다 보니까 미국 측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결과적으로 또 우리만 더 어려워지는 상황이 되는 거 아닌가 걱정도 되네요. 오늘 월드 이코노미는 IS의 경제연구소 차영주 소장님 그리고 한양대학교 이정환 교수님과 함께하고 있고요. 잠시 광고 듣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YTN 라디오 생생경제 2부 시작하겠습니다. 잠시 시간이 있는 동안 한 20초 있었거든요. 이 동안 이 땡땡에 대한 이야기를 하느라고 잠시 방송 사고가 날 뻔했었습니다. 일본 이야기도 잠깐 하고요. 자, 한양대학교 이정환 교수님, IS의 경제연구소의 차영주 소장님과 계속 함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힌트 하나 주실래요, 소장님? 저는 말씀하신 그 기자님이 저한테 좋아하시죠라고 하는데 별로 저는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왜 의외인데요. 저는 이거하고 포도를 별로 둘 다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시죠? 귀찮아서입니까? 예, 그 가서 그 노력 대비 얻는 게 배가 부르는 게 좀 적어요. 제가 그래서 게를 별로 안 좋아해요. 예, 그렇죠. 귀찮아요. 예, 그래서 조금 왼수 가까운 음식. 그러니까 음식이 저는 좋아하는데 조금 왼수 가까운 음식이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저희가 퀴즈를 내면서 선물을 드리고 있는데 오늘은 차 소장님께서도 선물을 들고 오셨다고 들었어요. 어떤 겁니까? 예, 제가 졸전을 하나 썼습니다. 주식투자 필독서 40이라는 책을 썼는데요. 이 책을 이렇게 저는 아무래도 이제 뭐 자산시장에서 계속 오래 있다 보니까 그 관련해서 책들을 좀 많이 받고 해서 제가 책을 이제 40권을 선정해 갖고 쓴 책인데요. 뭐 꼭 보셔야 되겠다라는 분들 계시면 선물로 제가 증정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책 5권을 준비하셨다고 하니까요. 차 소장님께서 준비하신 주식투자 필독서 40 이 저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우물정의 0945로 같이 보내주시면은 저희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경제 뉴스로 본격적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서는 조금 더 가벼운 뉴스들 준비를 했어요. 자, 일단은 미국에서 영주권을 살 수 있는 카드. 이거 트럼프가 대선 유세 과정에서도 여러 번 얘기를 해서 이것도 논란거리가 꽤 됐었거든요. 이게 윤곽이 나온 것 같아요. 골드 카드. 이분은 금 되게 좋아해. 아무튼 골드 카드라고 하나 본데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이제 돈을 내면은 아주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돈을 내면 영주권을 주겠다라는 뭐 파격적인 정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예전에 이제 투자 이민 정책 같은 것들이 있었는데 이제 금액을 조금 올리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영주권을 주는 이제 공식적인 채널을 만들었다라고 아마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얼마나 내야 돼요? 500만 달러. 500만 달러. 500만 달러 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대기한 수가 7만 명, 6만 8천 명이 된다라고 이야기해서 돈 많네. 굉장히 많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외국 부자한테 영주권 파는 거죠. 결국 이거를 아예 이제 결국은 그 영주권 파는 이런 제도기 때문에 뭐 부채 해결 이것까지 될지 모르겠지만 새 입으로 쓰겠다라고 이야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골드카드 도안에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 얼굴 뭐 이런 것들 다 들어가서 약간의 트럼프적인 이미지를 만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진짜 금카드를 만들어서 뭐 제공해주겠다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좀 트럼프 정책이다라는 걸 굉장히 강조한다라고 아마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이제 해외 여러 나라에 있는 사람들이 투자 이민을 해도 되지만 이게 합법적으로 영주권을 살 수 있는 이런 권한을 준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갈 분들은 많겠죠. 갈 분들 특히나 이제 굉장히 돈이 많으신 분들이 트럼프의 미국에도 가고 싶을까요? 근데 이제 오히려 오히려 좀 가능성은 좀 있죠. 왜냐하면 뭔가 좀 구리신 분들이라든지 뭔가 좀 내가 미국의 영주권이 필요하신 분들 입장에서 본다라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죠. 그게 뭐 자산 상속세라든지 좀 지위가 다르기 때문에 세제 혜택 같은 건 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특히나 이제 상속세라든지 이런 세금이 문제가 되는 나라에서는 갈만하다. 당연히 갈만할 인센티브는 분명히 있다. 그러니까 예. 이제 고액자산가들의 세금이 문제가 되면은 사서 영주권 얻고 시민권 얻어서 재산 옮기고 하면 예, 또 예. 털 수도 있는 이런 거기 때문에 그러한 뭐 인센티브들은 분명히 있다라고 아마 이해하시면 될 것 이해하시면 될 것 예. 같아요. 제가 지금 계산을 해보니까 500만 달러면은 대충 70억 원 정도가 네. 되고요. 6만 8,700명, 7만 명 대충 잡아서 계산을 해보니까 420조가 돼요. 네. 이게 세수로 들어오면은 이게 뭐 미국의 부채 해결 문제에는 세 발의 피밖에 안 될 것 같은데 의미가 있는 금액입니까? 뭐 의미가 있다라기보다는 뭐 안 하느니 노력한다라는 아하. 측면에 있어서는 좀 좋고 뭐 자기 주머니 들어가는 건 아니죠? 자기 주머니 예. 들어가는 건 아니니까 뭐 그래서 내가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이제 공적으로 내세울 수 있는 것들이 그 과연 몇 가지나 될까요? 관세를 나중에 공적으로 내세울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뭐 허물로 내세울 건 많을 것 같아요. 네, 그렇지만 뭐 이런 부분들을 하는 거고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제가 잠깐 뭐 교수님 말씀에 잠깐 좀 끼어들긴 했습니다만 이게 서로 간의 니즈가 맞는 거죠. 트럼프 입장에서는 뭔가 자기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미국의 영주권이 필요하신 나라에 있는 분들 입장에서 보면 특히 돈 많으신 분들일수록 필요한 분들이 더 많을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니즈가 맞아들었다라는 측면에 있어서 보면 글쎄요, 정말 트럼프다운 발상이 아니겠나라고 좀 생각할 수가 있겠네요. 정말 트럼프다운 발상이다. 또 하나 트럼프다운 발상이 있는 것 같아요. 이번에는 스마트폰 트럼프 일가에서 직접 발매한다고. 네. 이건 또 뭡니까? 그러니까요. 예. 왜 뭐 그 이런 문제들이 좀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트럼프 모바일이라는 자체 브랜드로서 예. 이동통신 사업에 이제 트럼프 일가가 현재 트럼프 오거나이제이션이라고 해가지고 가족 기업이 이제 참여하는 예, 그런 예. 부분들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직 이제 나오지는 않았는데 8월경에 T1이라는 스마트폰이 예, 나올 예. 거라고 합니다. 이 또한 황금색 외관을 좀 갖고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메이드 인 USA냐, 메이드 인 차이나냐라고 봤을 때 실질적으로 화웨이 폰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하고 있습니다. 예. 플로리다에서 제조한다라고 하는데 플로리다에 자기 또 별장이 있는 부분들 아니겠습니까? 거기서 제조한다라고 하는데 현재 지금 뭐 가격이라든지 더군다나 미국의 현재 지금 현실을 보면 미국에서 과연 이렇게 저가형의 고급 휴대폰을 만들 수 있느냐라는 부분들을 놓고 본다라면 없죠. 없을 거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벌써부터 이제 얘기가 나오는 게 뭐 디스플레이는 우리는 삼성 거나 LG 거 쓸 예. 것이고 프로세서는 대만 칩을 쓸 것이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 상태인데 어찌 됐든 이렇게 거기도 뭐 관세 트럼프 붙겠네, 그러면. 핸드폰을 만들어낸다라는 것도 하나의 좀 특이한 현상이 아니겠나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참 이분은 재밌는 분이에요. 이해 충돌 같은 건 신경도 안 쓰는 것 같아. 이분의 장점은 제가 아무리 생각을 해도 마이클 잭슨이랑 친했다. 이거밖에 저는 찾을 수가 없는. 아무튼 자 이거 하나 더 살펴볼까요? 최근에 스테이블 코인 법안. 요게 지니어스법이라고 하던데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 법안입니까? 이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할 수 있는 것들을 입안을 했다라고 아마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결국은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 그 각국의 통화와 1대1로 교환될 수 있는 어떠한 코인이라고 예. 하는 것들은 뭐 가상자산이고 가상자산이라는 것은 이제 코드죠. 이런 코드가 통화 1대1로 되게 할 수 있는 규제를 만들었다. 결국은 보통은 이제 스테이블 코인 하나를 넣을 때마다 국채를 산다든지 해서 준비금을 만든다라고 이해하시면 되는데 이 과정이란 것이 결국은 코인을 늘릴 때마다 어떻게 규제 같은 것들이 있겠죠. 이게 코인은 이제 현금과 황금성이 있어야 되는데 황금성을 맞추게 하려 그러면 어떠한 규제들이 들어가야 된다라는 그런 방안이라고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렇다는 이야기는 어떤 거냐면 이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할 수 있는 기반이 제도에 들어간다는 제도에 얘기네요. 연방법에 예. 따라 제도에 들어가는 걸로 이제 결정이 나 있습니다. 예. EU에서 사실 미카라고 해서 먼저 이제 스테이블 코인 어떻게 발행해야 되는지에 대한 법안이 나왔고 이제 미국 연방법 차원에서도 스테이블 코인을 제도권으로 불러들일 수 있는 지금까지는 제도가 없었는데 제도권을 불러들일 수 있는 그런 법안입니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규제가 있다는 거는 제도권에 들어갔고 그런 부분에서는 코인 시장에도 호재가 되긴 될 것 같은데 여기서 또 터져 나오는 게 이해충돌 문제예요. 어떤 부분에서 이게 트럼프와 이해충돌이 있다는 겁니까? 트럼프와 이해 충돌이 있는 것들이 아니라 예. 이제 트럼프 가문에서 예. 암호화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실질적으로 암호화폐를 발행하면서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합법화 그러니까 이제 규제를 한다라는 것은 합법화한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러한 것들을 이제 법안으로 금지를 한다. 행정부라든지 국회의원은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을 이제 금지시킨다라는 조항을 이제 지니어스법에 이제
만들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요. 어쨌든 뭐 이 부분은 그러니까 앞서 우리가 단순하게 뭐 휴대폰을 판다라든지 뭐 하는 거하고는 좀 차원이 다르죠. 그 예, 발권을 예. 갖고 있다라는 부분들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은 법률을 좀 막겠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건 뭐 초당적인 그런 추진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 이것도 스테이블 코인 생겨서 자기 재산 늘리고 채권 가격도 띄우고 이런 의도가 있는 거 아닌가? 하도 이분이 자꾸 이러다 보니까 뭐 뭘 해도 다 의심이 돼요. 네. 자, 저희가 조금 전에 그 차영주 소장님이 쓰신 책 선물로 드린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9079번 쓰시는 분 해야지 생각만 하는 1인입니다. 책 주시면은 잘 읽고 실천하고 싶습니다. 주식 꼭 안 하시고 파생상품 하셔도 되는데 아무튼 선물 드리도록 하겠고요. 8076번 쓰시는 분 주식 투자 초보 주린입니다. 책 꼭 받아보고 싶습니다. 1917번 쓰시는 분 주식 도서 말씀에 처음으로 문자 보내봅니다. 4268번 차 소장님 책 너무 받고 싶어요. 3477번 님도 비슷한 문자 주셨는데요. 이분들 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직접 보내는 건 아닌가 봐요. 출판사에서 연락을 드린다고 하니까요. 조금 기다리시면은 책 받아보실 수 있을 겁니다. 지금까지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의 이정환 교수, IS의 경제연구소의 차영주 소장과 함께 다양한 경제 이슈들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